고대 로마 군단병들이 무거운 장비를 메고 험난한 지형을 가로질러 하루에 20마일을 행군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50대까지도 강철 같은 체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단백질 파우더도 없었고 길 근처에 보충제 가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인들 중 상당수는 오늘날의 운동 생리학자들조차 여전히 의아해할 정도의 육체적 지구력을 바탕으로 50대까지도 이 거리를 거뜬히 주파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우월한 유전자가 아니라 현대의 비타민 알약한 알보다도 저렴한 고대의 야전 식량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룬드 대학교와 애들레이드 대학교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연구원들은 이제 그들이 어떻게 현대의 합성 보충제보다 더 빠르게 다리 지구력을 기를 수 있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여전히 매일 걷고 계신지, 아니면 다리의 피로 때문에 걷기가 힘들어지기 시작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팁으로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호로파, 페누그리크, 씨앗. 고대 세계에서 호로파는 보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아프리카에서 라인강 국경에 이르는 로마의 농업 공급로 전역에 기록된 농작물이었습니다. 농업 저술가 콜루멜라 는 이를 군단병의 주요 식량으로 기록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인슐린 민감성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주저앉을 때 자신들의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규칙적으로 섭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호로파 씨앗에는 신체 활동 중 포도당이 근육 조직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두 가지 특정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락토만난으로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걷는 동안 에너지 고갈을 유발하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방지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두 번째는 C-하이드록시소류신 CG3, 하이드록시소르치네튼으로 거의 호로파에서만 발견되며 인슐린 모방체 역할을 하는 희귀 아미노산입니다. 이 화합물은 완전한 인슐린 반응을 거치지 않고 골격근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직접 자극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데 60세 이후에는 다리 근육 조직, 특히 대퇴사두근과 가자미근의 인슐린 민감성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미네소타 대학교 식품과학 및 영양학과의 연구원들은 당뇨병 과학 및 기술 저널 Journal of Diabetes, Science and Technology 이 포하이드록시이소류신이 복용량에 비례하여 골격근의 포도당 흡수를 직접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다리에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운동 생리학자들이 초기 장벽 early wall이라고 부르는 현상, 즉 혈액순환이 신체의 요구량을 완전히 따라잡기 전인 걷기 시작 후 처음 10-15분 동안 노년층이 경험하는 조기 자결감과 피로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도당 전달의 실패이며 호로파는 이를 세포 수준에서 해결합니다. 별도의 분석에서 호로파 씨앗 추출물을 보충한 성인들은 하체 근력, 지구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지속적인 운동 중 느끼는 피로도가 감소했으며 매일 섭취 시 8주 이내에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회 섭취 비용은 9.1센트 사이입니다. 준비 과정에는 요리 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침 산책 전날 밤 작은 찬물 한 잔에 통 호로파 씨앗 1티스푼을 넣으십시오. 아침이 되면 씨앗이 부드러워지고 갈락토만난이 부드러운 젤 형태를 띠게 됩니다. 걷기 시작하기 30분 전에 씨앗을 불린 물과 함께
통째로 삼키십시오. 이는 군단병들이 하루 종일 이동하기 전 행군을 대비해 에너지를 보충하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씨앗을 갈지 마십시오. 가열하지도 마십시오. 찬물에 불리는 것은 세하이드록시 이소류신을 생체 이용률이 가장 높은 형태로 보존합니다. 매일 섭취한 지 2~3주가 지나면 산책에 처음 10분이 더 이상 벽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흑마늘, 데플리니우스 필리니 the Elder가 이를 직접 기록했습니다. 로마 군단병들은 피로 회복을 위한 기본 보급품으로 매일 생마늘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은 로마 군대가 이 관행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겼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노년층이 이 조언을 따를 때 섭취하는 생마늘은 다리에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 변화는 시간과 열을 통해 일어납니다. 생마늘이 마이야르 반응, 마일라드 리액션을 통해 3~4주에 걸쳐 천천히 발효되면 흑마늘로 변합니다. 이 과정은 항산화 농도를 2배로 높이고 SAC로 약칭되는 S알릴, 시스테인, S앨릴, 쿠스테인이라는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은 독특한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SAC는 생마늘에는 없거나 극미량만 존재합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노년층의 다리 피로는 단순히 근섬유가 약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간과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내피 기능 장애 (endothelial dysfunction로) 이는 신체 활동 중 대퇴사두근, 종아리, 둥근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이 점진적으로 뻣뻣해지고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혈관이 필요할 때 확장되지 못하면 걷는 동안 다리에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며 근육이 지쳐서가 아니라 공급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SAC는 혈관벽 내부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 효소인 내피 산화질소 합성 효소 엔도텔리얼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스를 상향 조절하여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다리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확장시켜 움직이는 동안 활성화된 조직으로의 혈액 전달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마투리탓 저널에 무작위 대조 시험 결과를 발표하여 숙성 마늘 추출물이 50세 이상 성인의 중심 동맥 경직도를 눈에 띄게 감소시켰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말초 다리 순환 개선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대리 지표입니다. 두 번째 증거 역시 마찬가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생마늘의 알리신과 달리 SAC는 수용성이며 소화 과정에서 온전히 살아남습니다. 즉, 위산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괴되지 않고 온전한 효능을 유지한 채 혈류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를 보호한다고 믿고 생마늘을 먹는 대부분의 노년층이 범하고 있는 생물학적 오류입니다. 가장 강력한 화합물이 혈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식료품점이나 온라인에서 통흑마늘을 한 통당 약 1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일 흑마늘 2~3쪽을 그대로 먹거나 따뜻한 식사에 썰어 넣어 섭취하십시오. 과도한 열은 SAC를 분해하므로 구입 후 흑마늘을 화씨 160도, 섭씨 약 71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맛은 부드럽고 달콤하며 약간 당밀과 비슷하여 생마늘의 톡 쏘는 맛과는 전혀 다릅니다. 매일 섭취한 지 4주 이내에 걷는 동안 다리에 의미 있게 개선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며 남모르게 여러분의 활동 방향을 줄여왔던 혈관 경직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내용을 준비하십시오. 다음은 노년층이 지속적인 걷기 운동 중 보고하는
가장 신체적으로 힘든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렌틸콩 국물, 렌틸 브로트. 로마 군대는 밀만 먹고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야전의 주식은 풀스풀스라고 불렸는데 이는 주로 렌틸콩으로 만든 걸쭉한 죽이나 국물로 말단 신병부터 선임 백부장까지 모든 군단병이 섭취했습니다. 군사 역사가들은 서유럽 전역에서 발굴된 군단 요새의 퇴적물과 복원된 보급 기록을 통해 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에게는 이를 설명할 지식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풀스가 효과적이었던 이유는 그 기록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렌틸콩은 그 가격대에서 구할 수 있는 식품 중 마그네슘과 칼륨을 동시에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는 식이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은 일반적인 건강 영양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말 그대로 다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근육 수축의 전기화학적 배선입니다. 마그네슘은 각 수축 주기가 끝난 후 액틴 필라멘트에서 미오신 헤드를 분리하기 위해 세포 수준에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하지 않으면 근섬유는 반수축 상태, 즉 부분적으로 피로한 상태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 시간이나 장시간 걸을 때 노년층을 괴롭히는 다리 경련, 하지불안 증후군, 팔다리가 무거운 느낌의 이면에 있는 정확한 생화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나이켄키츠 식이보충제 사무국과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기념비적인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성인의 70% 이상이 평균 필요량보다 적은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부족이 아닙니다. 매일 누적되어 점진적인 다리 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구조적 결핍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렌틸콩을 먹는 대부분의 노년층은 고체 형태로 섭취하는데 이는 마그네슘이 섬유질 매트릭스의 피트산, 파이틱 애시드에 부분적으로 결합된 상태로 남아있어 이론적 효능의 일부만 흡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렌틸콩을 국물 형태로 요리하면 마그네슘이 용액으로 방출됩니다. 소화 과정에서 미네랄이 더 이상 섬유질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흡수율이 극적으로 향상됩니다. 렌틸콩 국물 한 컵은 약 71mg의 마그네슘을 제공하며 이는 1회 제공량당 15센트 미만의 비용으로 일일 권장량의 거의 17%에 해당합니다. 렌틸콩의 칼륨은 동시에 근육세포의 전기적 활동 전이를 안정시켜 걷기를 중단하게 만드는 비자발적인 경련을 직접적으로 예방합니다. 이를 제대로 준비하려면 말린 붉은 렌틸콩 1컵을 물 4컵에 받아 소금 한 꼬집과 함께 넣고 완전히 녹을 때까지 25분간 끓입니다. 국물을 체에 거르지 마십시오. 녹아있는 렌틸콩 건더기를 포함하여 액체 전체를 마시십시오.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하기 약 45분 전에 이 따뜻한 국물 한 컵을 섭취하십시오. 이 타이밍은 근육의 요구량이 가장 높은 기간 동안 혈류 내 미네랄 가용성을 최고조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목록의 마지막 항목은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루 20마일을 버틸 수 있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단일 식품이 아니라 현대 생리학이 이제 완벽하게 입증하는 근본적인 식사 구조를 통한 것입니다. 변가리콩과 올리브 오일. 현존하는 로마 군단병의 영양에 관한 모든 기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일관되게 등장하는 음식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병아리콩과 올리브 오일은 긴 행군 전후에 본질적으로 제도화된 규칙성을 가지고 소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선호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작전 피드백의 결과였습니다. 이 조합을 먹은 군인들은 더 멀리 이동했고 더 빨리 회복했으며 하루 종일 이어지는 전투 내내 신체적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임상시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임상시험 결과가 있으며 이는 당시의 야전 관찰 보고가 정확했음을 확인해 줍니다. 병가리콩의 혈당 지수 GI는 약 28로 인간이 섭취하는 탄수화물 공급원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러한 낮은 GI는 저항성 전분 함량에 의해 생성되는데 이 전분은 소장에서의 소화를 우회하여 대장으로 온전히 이동한 후 발효를 거쳐 활성화된 근육 조직에 2차 연료 공급원 역할을 하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강력하지만 이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병아리콩과 함께 같은 식사에 섭취하면 오일의 올레산 성분이 위 배출을 늦춰 포도당 방출 시간을 약 90분에서 6시간으로 연장합니다. 이것은 식사를 단순한 에너지원에서 스포츠 과학자들이 현재 두 번째 식사 효과, Second Meal Effect, 프로토콜로 분류하는 것으로 변형시킵니다. 이는 식사 후에도 오랫동안 혈당과 인슐린 민감성을 계속 보호하는 장기적인 혈당 안정성을 의미합니다. 룬드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 Europe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의 콩류를 지방과 함께 한 끼 식사로 섭취하면 다음 식사 시 내당능과 인슐린 민감성이 크게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병가리콩과 올리브 오일로 구성된 단 한 끼의 식사가 다음 12시간 동안 다리의 에너지 대사를 계속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시도하는 노년층에게 이것은 구조적으로 가능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늘의 걷기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걷기를 더 쉽게 만드는 호르몬 환경을 구축합니다. 충분히 행군 조리된 병아리 콩이나 통조림 병가리콩 1컵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큰술을 뿌려 아침 산책 60분 세빙 90분 전에 섭취하십시오. 원한다면 바다 소금 한 꼬집과 빠흔 커민, 추민을 추가하십시오. 커민은 병아리 콩의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보완하는 가벼운 인슐린 민감성 향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 한 끼의 식사 변화는 1회 제공량당 20센트 미만의 비용이 들며 고대 세계에서 가장 육체적으로 강인했던 군대의 행군, 전 기초 에너지 보충 구조를 재현합니다. 이것은 보충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식단 구조이며 50대 로마 군인들의 발걸음이 느려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세 대륙을 가로질러 로마 군인들을 이끌었던 다리는 체육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0센트도 안 되는 씨앗과 점토 냄비에서 밤새 끓인 국물로 주방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나이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육 조직이 작동하도록 설계된 특정한 조상들의 화합물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호로파는 포도당의 문을 엽니다. 흑마늘은 혈관 공급선을 복구합니다. 렌틸콩 국물은 전기화학적 기반을 재건합니다. 병아리콩과 올리브 오일은 현대의 음식이 여러분의 몸에 예상하도록 훈련시킨 모든 에너지 고가를 뛰어넘어 느리고 지속적인 연소로 전체 시스템을 고정시킵니다. 처방전이나 실험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티스푼, 냄비,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증상에 맞는 한 가지 항목부터 시작해 보시고 다리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스스로 말하게 하십시오. 이 네 가지 로마의 주식 중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볼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른 채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글을 달아드리니 아래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강인함을 유지하고
계속 움직이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대 세계의 지구력에 대한 이 여정이 주방의 단순한 식재료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수세기 동안 묻혀있던 역사와 건강의 비밀을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갑시다. 고대 지혜의 다음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